어떤 점이 좀 다른 걸까요? 흔히 감기와 독감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질적으로 다른 병입니다. 음. 즉, 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아,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등 200여 개의 다양한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독감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원인 바이러스는 분명히 다르다는 건데,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증상이 언뜻 봐서 비슷해요.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할까요? 흔히 감기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코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아, 기침, 가래 등의 기관지 증상, 또 인후통 등으로 나타나 며칠 동안 지속이 되다가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독감의 경우에는 갑자기 시작된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권태감 등의 전신 증상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발열은 24시간 이내에서 38도에서 41도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고요. 한 2, 3일 정도 지속되지만 때때로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르네요. 자, 그리고 사계절 발생하는 감기와는 달리 독감은 분명히 유행 시기가 있거든요. 특히 추운 겨울철에 많이들 발병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 계절별로는 주로 겨울에 유행을 합니다. 아. 그리고 한 10년에서 40년 주기로 대유행 인플루엔자가 발생합니다. 자, 고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이 어떤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독감의 경우 우선 고열이 나는데요. 오한과 몸살과 같은 독감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근처에 독감에 걸린 환자가 있었을 경우 병원에 가셔서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 간단하게 시행될 수 있고 15분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독감을 진단하기 위해서 받는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비인두강 분비물을 채취해서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흔히 감기는 병원에 가면 일주일 만에 낫고 병원에 안 가면 7일 만에 낫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독감의 경우도 그냥 며칠 가벼운 감기처럼 잘 앓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을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감기와는 달리 독감은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 예를 들면 심근염, 심낭염, 뇌염이나 뇌증, 척수염 등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앞서 짚어봤던 독감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 위험도 더 높게 나타나는 건가요? 독감 환자를 자주 진료하는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독감 발생의 고위험군이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독감을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치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선생님? 치료는 대증 치료와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나뉘는데요. 네. 먼저 대증 치료는 충분한 안정, 수분 섭취, 해열 진통제나 진해 거담제 등이 있으며 중이염과 폐렴 등 2차 감염 발생 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경우에는 경구용 오셀타미비어, 2세 이상에게는 주사용 페라미비어, 7세 이상의 경우에는 흡입용 자나미비어 치료를 하지만 락툴로즈 과민 반응 환자는 금기시하게 되어 있고요. 기관지 경련이나 호흡 기능 저하 발생 위험이 있어 속효성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증 치료 또 항바이러스 치료가 진행이 된다. 근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죠, 선생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합병증의 중증도나 기저질환, 나이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시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의사의 지시 없이 아스피린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침, 재채기, 콧물 등에 포함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비말의 형태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외출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가시는 것은 피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을 잘 씻으셔야 합니다. 네, 독감을 좀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요령 전해주시죠. 언제나 그랬듯이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기침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특히 외부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이라고 한다면 꼭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는 송년회 등이 많아서 굉장히 무리하기 쉬운데요. 이런 감기나 독감 유사 증상이 있을 때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잘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